안녕하십니까. 성동인 학원에서 신일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아주 짧게 제작된 영상이라서 좀 세부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는 좀 자세한 영상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블로그 내나 요 링크로 따로 안내 드리고,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25년 1학년 1학기에 신일고 국어로 출제된 분석 내용입니다. 제가 신일고 국어를 거의 한 6년째, 7년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 사실 인근 학원들에게서는 신일고 국어를 오래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신일고가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제 기조가 학년별로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또 3학년 올라갔던 선생님이 다시 1학년 내려오고 또 2학년 올라간 선생님이 1학년, 2학년을 같이 겸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모 선생님들이 있는데 모 선생님이 1학년을 한 3년 동안 담당을 하시다가 2학년, 3학년을 같이 담당하고 1학년에서 빠졌어요. 빠지면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1학년을 전체 담당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사용하던 2, 3학년 담당한 재작년에 1학년을 담당했던 이 선생님이 사용하던 문법 프린트들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교과서가 바뀐 부분도 있지만, 교과서 출판사가 바뀌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은 문학 작품이 바뀐 거지 문법의 내용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 프린트는 그대로 사용되고 출제되는 기조, 그 흐름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물론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봐서는. 일단 유지되고 있는 기조와 흐름은 교과서 출제 비중입니다. 대략 한 50% 정도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학습지가 있습니다. 학습지에서 대부분 출제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리고 아예 미리 시험 범위로 알려주지도 않은 미공지 외부 지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의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영역별로 출제 비중은 독서 5문제, 화법 3문제, 문학 13문제, 문법 9문제로 수능 국어와 다르게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보게 되는 4번의 시험, 기말,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전체 다가 대략 이 정도 구성으로 문학과 문법이 큰 비중으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요 세부 내용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신일고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짧은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신일고에 진학 예정인 학생들이 1월, 2월을, 이 2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국어 1등급을 받는데 유리할 것인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국어 1등급은 신일고 전교생에서 10%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일고 학생이 대략 한 35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야구부 빼고 이러면 350명 정도가 되는데, 대략 전교생 350명이라는 가정에서 전교 35등 안에는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고, 36등, 7등만 되더라도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1등급을 받기 위해 1, 2월을, 이 2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일단 1등급 받기 위해서는 국어의 기본기, 학교 시험에 맞는 적합한 커리큘럼, 그리고 범위 내에 철저한 암기,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만은 안 되죠.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고 그게 시험을 볼 때 그대로 출력이 되는 정도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정확히 고득점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 맞는 예상 문제. 사실 시중에 온라인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족보나 온라인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많기 있기 때문에
뭐 인근 국어 학원들에서도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신일공 문제 스타일에 맞는 출제 흐름에 맞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편집하고 추려서 예상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잘 되는 부분이죠. 오답 정리. 오답 정리를 통해서 자기 학점이 얼마나 분석이 잘 되고 그 부분들, 구멍들이 얼마나 잘 메꿔지냐에 따라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요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 중간고사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기 때문에 3월에 학교를, 신일고 수업을 학교에서 시작하고 나서 2개월 정도 바짝 해도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 2월, 2개월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이 국어 기본기가 중요한 거죠. 학생마다 이 국어 기본기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은 이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 기본기가 그래도 조금 준비된 학생들도 그걸 좀 2개월간은, 1, 2월 동안은 전체 정리를 하면서 최상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다지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국어 기본의 이제 핵심은 어휘력,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 그리고 지문별로. 국어도 지문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다 달리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문학하고 문법의 기본 개념들, 이걸 그래도 1, 2월간 한번 한 바퀴 전체 쭉 돌려놓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서 3월에 들어가서 학교 시험 범위 내의 거를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확실히 좀 이해도 가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도 쉽지만은 최상의 문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훨씬 용이하고 시험 대비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뭐 학생별 커리큘럼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덕인 학원에서 가르치는, 제가 이영주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신일고 국어는 뭐가 좀 다른가? 다른 학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3월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보면은 학생들이 한 1.5배 늘어나고, 그리고 기말고사 보면은 2배로 늘어나고, 2학기 되고 중간고사 또 보면은 한 3배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시험 때마다 학생들이, 기존에 듣는 학생들은 이탈을 거의 안 하고 다른 학원, 다른 국어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다 상담을 또 따로 합니다. 어느 국어학원에 다녔고 거기는 어떤 커리큘럼이었고 너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했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또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다른 학원에서 이 프린트 쪼가리 하나로, 뭉치 하나로 중간고사를 대비했다는 거죠. 뭐 이런 학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지 않고 영역별, 단계별로 자체 교재가 존재합니다. 좀 예쁘게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영역별로, 단계별로 문법이면 문법 교재, 문학이면 문학 교재, 뭐 심화 문제 교재, 뭐 파이널 교재 해서 단권화해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겨울방학 교재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책자 형태로 해서 자체 교재가 내신 때마다 제가 따로 제작하고 조교쌤들이 같이 도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 설명도 세부 영상에서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원은 시험에 대한 훈련이 없어요. 그냥 이제 뭐 수업 듣고 문제 좀 풀다가 뭐 안녕 하고 또 수업 좀 듣고 문제 조금 풀다가,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가서 이제 시험을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국어 시험의 특성을 잘 모른 채로 범위의 내용에만 집중해서 이제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국어 학원들은. 그리고 예상 문제가 시험 문제랑 너무 다르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느냐?
꼭풀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신일고 국어 시험과 똑같은 구성. 물론 이제 선택형 30문제라는 구성은 뭐 따라하기 쉽겠죠. 근데 이제 출제되는 영역별로 문제 수라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라던가 외부 지문,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성격, 난이도, 이걸 다 종합해서 거의 한 5회에서 6회 정도, 5회에서 6회 정도 시험 전에 말 그대로 50분 동안 30문제 푸는 학교 시험을 학원에서 미리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고 답안지도 다 걷어서 그걸 성적표로 예쁘게 만들어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영역이 어떤 문제들이 좀 약점인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 이게 한 달 전부터 이 꼭풀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학원에서 어쨌든 자기 등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하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시험 한 달 전이면 뭐 시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학원에서 한 달 전부터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등수도 나오고 점수 나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시험 공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미리 하게 되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틀리는 영역이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취약 부분을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조교한테 맡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고 개인 맞춤형으로 좀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가 더 필요하다. 문제 수의 3배, 기본 문제 반복, 하위권 학생들은 암기 확인, 학습 확인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또한 조금 제가 신일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유형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내신 들어가면 안 합니다. 이 국어의 도구는 저희 이제 자체 교재인데 저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열매국어 가맹 지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어휘 교재입니다. 1, 2월 한 거의 8주 완성으로 해서 문학 개념어, 비문학 독서의 어휘, 그리고 사자성어, 한자성어, 그리고 중세국어, 고전시가의 어휘, 이렇게 주요 어휘들이 영역별로 있는데 이걸 매주 10개, 20개, 7개, 10개씩 숙제로 암기를 해오고 공부를 해오고 수업 전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문학, 문법, 독서 진행 방식은 학교 프린트, 그리고 학교 프린트의 원본을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 때 미리 좀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예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 교재, 신일고에 맞는 자체 교재를 만들고 PPT 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PPT를 만들고 학생이 좀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학교 자료는 아닙니다. 학교 자료는 보통 EBS나 기출에서 지문이랑 문제만 프린트 한 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최대한 가공하고 확장시키고 보완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칼라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신일고 문제 강화 교재, 암기 강화 교재, 고난도 문제 교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꼭풀 모의고사, 꼭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라고 국어 내신 동형, 같은 동자에 형태할 때 형자죠. 같은 형태의 시험지로, 그래서 신일고 시험지를 제가 보고서 만든 겁니다. 이 모양도 사실 똑같습니다. 글씨체라든지 문제 구성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픽 123문제 이런 교재들이 존재하고 분석지 작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매주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수업 후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수업은 뭘 했는지, 숙제는 어떤 게 나갔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송드리고, 학생이 수업 때 나온 오답이랑 학생 이번 수업에서 그 당시 수업에서 수업 영상, 이건 복습용도 되고 보강용도 되는 수업 영상입니다.
꼭풀 모의고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표가 나간다는데, 저희 조교쌤이 하나하나 OMR 카드를 다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30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고, 학생들이 대부분 틀린 문제들, 상위권 문제들, 그리고 영역별로 중세국어 문법인지, 아니면 고전 시간지, 고전 소설인지, 틀린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반 평균이 65.7점이네요. 학생의 점수는 87점입니다. 예상 등급권이 나올 수 있고, 학원에 다니는 신일고 1학년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의 전체 등수입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개인 성적표는 개인이 각각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등수를 보면은 자기 원점수를 보면 요 등수를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고, 내가 한 23번을 틀렸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23번을 많이 틀렸네. 내가 17번을 틀렸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의 안 틀렸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취약점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이것도 같이 전송이 됩니다. 자, 신일고 국어야 제가 오래 하기도 했고, 이건 오래된 것들이 아니라 작년 겁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대표적인 예시들, 성적 향상 사례고, 짧은 영상이라 빨리 끝내고 마무리 해드리자면은, 일단 2026년에 신일고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대상으로 1월 3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개강하고, 물론 중간에 아셔서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연락도 많이 와서 중간 입반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대신 이제 그 전에 커리큘럼을 좀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보강이나 영상으로서 교재 커리큘럼으로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을 수업하고, 수업 전후나 아니면 다른 요일에 또 클리닉 수업으로서 학생들 개별 케어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반 정원은 28명이고, 매년 이제 정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분반을 해서 반이 2개가 되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반 1개로 합니다. 반 1개로 하고, 정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대기 10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반을 분할해서 다른 요일이나 다른 시간대에 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신일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